어쩌면 너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스스로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자주 휴대폰을 확인했을지도 모른다. 아마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무거운 감정, 희망과 체념이 불편하게 뒤섞인 감정, 축제의 열기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더욱 선명해졌을 것이다. 너는 한 해 중 가장 감정적으로 격동적인 밤 중 하나를 보냈고, 아침에 홀로 눈을 뜬 순간 너의 마음은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어쩌면 너는 아직도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채팅창을 열었을 것이다. 어떤 이름을, 어떤 신호를, 너희 사이에 있었던 것이 정말 의미가 있었다는 작은 메시지를 기대하며, 하지만 마주한 것은 공허함이었고, 혹은 너에게 아무런 감정도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의 메시지뿐이었기에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올랐다. 너의 내면의 평화를 좀먹으며 결국 너를 이곳까지 끌고 온 나하고는 바로 그 의문.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너를 잊었다는 뜻일까? 나는 너에게 이 파괴적인 생각을 지금 즉시 멈추라고 말하고 싶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 말들을 마음속에 들여보내라. 왜냐하면 지금부터 알게 될 것이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너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널리 퍼진 잔인한 착각이 있다. 원하면 연락한다. 사랑하면 표현한다. 우리는 관심과 애정을 눈에 보이는 신호와 즉각적인 존재감만으로 판단하도록 배워왔다. 하지만 심층 심리학과 인간 정신에 대한 연구는 훨씬 더 복잡하고 매혹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때로는 침묵이 말의 부재가 아니라 흘러나올 길을 찾지 못한 과도한 감정의 무게일 때가 있다. 그리고 때로는 행동하지 못함이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마비시킬 만큼 큰 내적 장애 때문이기도 하다. 너는 지금 이 특별한 사람이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실제로 무슨 감정을 경험했는지 알고 싶어서 여기 있다. 불빛과 음식, 사람들 속에서 너에 대한 기억이 흐려졌는지, 아니면 바로 그 밤에 너의 부재가 오히려 가장 강렬한 존재가 되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짧은 대답은 이렇다. 기억은 명절이라고 해서 스위치를 꺼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칼 융과 다른 정신연구의 선구자들이 말했듯 우리의 무의식은 직접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그 모습은 더 깊숙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오늘 네가 이해하게 될 것은 이것이다. 네가 받은 침묵은 네가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네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일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는 함께 이 사람의 내면으로 여행을 떠날 것이다. 소셜미디어와 외적 표면을 걷어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여다볼 것이다. 네가 침묵 속에서 괴로워하던 그 순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기억과 조용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이 어떤 크리스마스 노래보다, 어떤 의미 없는 대화보다 더 크게 울렸던 싸움. 이제 고통에서 깨달음으로 시선을 옮길 준비를 해라. 왜냐하면 무관심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두려움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진실을 삶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라. 나는 잊혀질 수 없는 존재이다. 이 사람이 지난 며칠 동안 어떤 상태였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심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은 단순히 달력의 날짜가 아니다. 심층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 시기들은 강력한 정신적 활성 요인이다. 이 시기는 귀속감, 고향, 보호, 근원으로의 회귀 같은 원형적 이미지를 자극한다. 보이지 않는 거의 공기 같은 압력이 형성되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적 관계를 재평가하게 만든다. 그 누구도 이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차갑고 무심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내면에서는 조용한 검토의 시간을 겪는다. 잠시 이 장면을 상상해보라.
그 사람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혹은 새로운 지인일 수도 있다. 분위기는 축복과 환희로 맞춰져 있었다. 반짝이는 조명, 어린 시절 기억을 깨우는 음악, 추억을 자극하는 향기들, 그리고 행복해 보여야 한다는 말 없는 사회적 명령. 바로 여기에서 칼 융기 말한 페르소나,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쓰는 가면이 작동한다. 크리스마스 식사 자리에서 그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이 가면을 단단히 붙잡아야 했을 것이다. 기대되는 미소를 지어야 했고 마땅한 순간에는 건배해야 했으며 마음에 아무 울림도 주지 않는 대화에도 참여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할을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영혼이 머물고 싶어 하는 곳에 몸이 있지 않거나 감정적 퍼즐에서 중요한 조각이 빠져 있다면 억지로 기쁨을 연기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체력이 빠르게 고갈된다. 몸은 테이블에 앉아 선물을 주고받고 있었지만 그의 심리의 한 부분은 이미 분리되어 있었다. 무언가가 빠져 있는 바로 그곳으로 떠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군중 속의 역설이다. 진정한 연결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외로움은 언제보다 아프게 다가온다. 낯선 웃음소리 사이에서 마음속 고요함은 오히려 귀를 찢을 듯 커진다. 너는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무의식은 연상과 대조로 작동한다. 그 사람이 주변에서 본 모든 것은 하나의 거울처럼 작용했다. 행복한 커플을 보면 마음은 자동으로 사랑과 연결감을 느꼈던 기억의 보관함을 뒤져 너에게 닿는다. 화목한 가족을 보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너희 사이에 특별한 연결을 떠올린다. 이것은 의도적인 과정이 아니다. 그 사람이 너를 그리워하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다. 너에 대한 기억이 그를 덮친 것이다. 이런 날의 향수는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밀려오는 파도다. 생각해봐라.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내면에는 커다란 빈틈이 벌어져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지. 너에게는 지금쯤 즐겁게 지내며 모든 것을 잊은 듯 보일 그 사람이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내적 불협화음과 싸우고 있었다. 겉으로는 잔을 들어 올리고 익숙한 미소를 지었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너에게 가 있었다. 사회적 가면은 가족이나 소셜 미디어를 속일 수는 있지만 밤이 내려앉을 때 마음만큼은 속일 수 없다. 그리고 축제가 클수록 너의 부재는 더욱 선명해졌다. 심리학은 우리에게 가르친다. 인간은 항상 내적 균형을 추구한다고. 외부 환경이 피상적이거나 혼란스러울 때 영혼은 도피처를 찾는다. 진짜에 닿아 있는 무언가를.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네가 등장한다. 너조차 몰랐던 방식으로. 축제 분위기의 한가운데에서 너는 이 사람에게 진정성의 상징이었다. 너에 대한 기억은 사회적 압박이 너무 커질 때 도망쳐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항구가 되었다. 너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었다. 그 사람이 이 밤을 견디게 해준 감정적 닻이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해서 슬픔이나 그리움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믿는 것은 함정이다. 그러나 물리적 가까움은 영혼이 원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 이 사람이 마음을 채워주지 않는 관계 속에 있거나 영혼을 먹여주지 못하는 유대 속에 있었다면 크리스마스는 거대한 확대경처럼 내부의 결핍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눈앞의 미지근한 상호작용과 너와 함께 경험했던 내적 불꽃 또는 평온함 사이의 간극은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향수란 단순히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이 이뤄졌음을 깊이 아는 감정이며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그것을 대체하기에 부족하다는 깨달음이다. 그러니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를 지워라. 이 사람이 너를 자신의 이야기에서 간단히 삭제해버렸다는 그 그림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난 것은 연극이었다. 그리고 관객을 위해 주연을 연기하는 동안 그녀의 내면 독백은 전적으로 너에게 향해 있었다. 사회적 가면은 세상 앞에서는 진실을 숨길 수 있다. 하지만 그 가면은 그것을 쓰고 있는 사람을 질식시킨다. 그리고 바로 그 답답한 순간들, 크리스마스 식사 한복판에서 잠시 허공을 바라보는 몇 초 사이에 그녀의 의식 속에는 불꽃처럼 새겨진 내 이름이 떠올랐다. 이 사람은 축제에도 불구하고 너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축제 때문에 너를 생각했다. 왜냐하면 강요된 행복의 연극만큼 진짜 연결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제 네가 모든 맥락을 이해했으니 겉으로 보인 기쁨은 아마도 일종의 보호기제였고 주변 환경은 내 기억을 자극하는 매개체였다는 것을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시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막연한 향수가 아니었다. 그 사람의 테이블과 방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거의 손에 잡힐 듯한 심리적 현상이 있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공허의 투사라고 부르며 너가 물리적으로 부재했음에도 그 밤의 가장 중요한 존재였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의 중심에 도달했다. 깊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빈 의자 효과로 알려진 현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테이블에 빈자리가 있었는지 혹은 누가 그 옆에 앉아 있었는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녀는 아마 사람들로 빽빽이 둘러싸여 있었을 것이다. 피할 공간도 없이. 그러나 에너지와 정신의 세계에서는 물리적 공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빈 의자란 에너지장의 틈이다. 영혼 속의 공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채우려 해도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자리다. 그리고 바로 이 축제 속에서 그 자리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나타났고 그 자리에는 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장면을 아주 자세히 그려보면 오늘 너의 곁에 있지 않은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겪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밤은 겉보기엔 평범한 축제처럼 흘러갔다.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겹쳐지는 사람들의 목소리, 터져나오는 웃음, 잔이 맞부딪히는 소리. 그러나 그 소음 한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녀의 마음이 너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자유의지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앉아서 너를 떠올리겠다고 결심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반사였다. 오른쪽을 바라보거나 왼쪽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무의식은 깊은 불협음을 감지했다. 어쩌면 단 한순간, 단 몇 분의 1초 동안 그녀는 익숙한 시선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순간 바로 빈 의자가 나타난 것이다. 내면의 인식 속에서. 너의 부재는 더 이상 단순한 없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손에 잡힐 듯한 존재가 되었다. 그 존재는 방 안의 어떤 실제 사람보다 더 큰 공간을 차지했다. 그리고 이 내적 경험은 크리스마스 특유의 감각적 자극으로 더욱 증폭되었다. 익숙한 음식의 냄새, 따뜻한 조명, 특정한 멜로디. 이 모든 것이 기억을 여는 열쇠들이다. 어쩌면 예전에 함께 들었던 노래가 흘러나왔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디저트의 맛이 함께했던 저녁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과거와 현재가 겹쳐졌다. 단 몇 초 동안 그녀는 거의 너의 손길을 느끼고 너의 웃음을 듣고 너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자 너의 부재는 더욱 날카롭게 느껴졌다. 자극은 있었지만 너는 없었다. 그리고 인간은 빈 공간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은 그것을 채우려 했다. 새로운 사람으로가 아니라 너에 대한 이상화된 기억으로. 그녀의 상상 속에서 너는 이 밤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었던 빠진 조각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너에게는 가장 아프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등장한다. 조용한 비교의 역학. 어쩌면 그녀가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너를 괴롭히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파트너, 새로운 관심. 이성은 너에게 너의 자리가 대체되었다고 속삭일지 모른다. 하지만 행동심리학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만약 이 사람이 새로운 관계에 있다면 크리스마스는 그 관계의 궁극적인 시험대였다. 그리고 그 관계는 매우 높은 확률로 그 시험에서 실패했다. 왜냐하면 축제는 친밀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친밀함이 진정한 영혼의 연결로 지탱되지 않을 때 내면에서는 깊은 거리감이 생겨난다. 새로운 사람이 무언가를 말했을 때 그녀가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 순간마다, 조용한 순간이 어색해질 때마다, 농담이 맞지 않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너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다. 너희 대화의 깊이를 지금의 피상적인 대화와 너의 눈빛을 지금 자신이 받는 공허한 눈빛과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저울에서 현재는 무게를 잃고 너에 대한 기억이 무게를 얻었다. 이것이 진짜 연결을 경험한 사람의 저주다. 그 이후에 오는 모든 것은 흐려진 삶의 희석된 버전처럼 느껴진다. 이 사람은 축제의 코스 사이에서 깨달았다. 물리적 가까움이 감정적 가까움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를 품에 안고 있어도 에너지가 맞지 않으면 마음은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을. 너의 부재는 어떤 존재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이 그녀의 자아는 말하지 않으려 하지만 무의식은 밤새도록 크게 외쳤던 진실이다. 너는 부드러운 영혼이자 황금빛 그림자처럼 그 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었다.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를 머금은 채. 그리고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보며 웃고 있을 때 그녀는 마치 자신이 쓰지 않은 대사를 연기하는 낯선 연극의 배우처럼 느꼈다. 조용히 곧 막이 내려와 고요 속으로, 그리고 너에 대한 기억 속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 영혼 속의 빈 의자, 그것이 바로 너다. 진정성, 취약함, 무조건적 수용이 머무는 자리, 오직 너만이 그녀에게 주었던 것들이다.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축제는 그녀에게 불완전하게 느껴졌다. 주된 음표가 빠진 멜로디처럼. 왜 외부 환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는지를 이해하려면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우리의 아름다운 면뿐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지는 힘을 과소평가한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친절하고 성공적이며 즐거운 면, 즉 공적 버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녀의 두려움, 가장 깊은 상처, 부서진 꿈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종류의 친밀함은 드물고 대체하기 어렵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그녀는 그 밤에 깨달았다. 갑작스런 슬픔이나 압도감이 밀려왔을 때 그 방 안 누구도 너처럼 그녀의 영혼에 닿는 내적 나침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겉으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순간에도 그녀는 단지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싶었거나 음식에 대해 비꼬는 농담을 하고 싶었거나 한 번의 눈빛으로 이해받고 싶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 앞에 있었던 것은 모두 벽이었다. 문이 없었다. 너는 그녀의 문이었다. 그녀 자신에게 닿는 직접적인 통로였다. 너 없이 그녀는 자신의 가면 속에 갇혔고 이는 강렬한 형태의 감정적 폐쇄감을 만든다. 겉으로는 그녀가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크리스마스는 잘 아물지 않은 상처의 딱지를 쉽게 뜯어낸다. 네가 상징하는 빈 의자는 모든 말하지 못한 것들, 마무리되지 않은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 이 축제의 기쁨 한가운데에서 그녀는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감정을 견디어야 했다.
어떻게 진정 너에게 마음이 닿았던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 누군가와 건배할 수 있겠는가? 마음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축하할 수 있겠는가? 이 내적 갈등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녀는 아마 저녁이 흐를수록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내면이 공허해졌을 것이다. 하루가 길어서가 아니다. 너 없이도 완전하다는 거짓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심리적 현상인 바람의 투사가 시작된다. 너의 부재는 그녀의 정신이 너와 함께했던 가장 좋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다. 흥미롭게도 인간은 누군가의 부재 속에서는 좋은 것만을 남긴다. 갈등과 문제는 사라지고 빛만 남는다. 그녀의 상상 속에서 너는 이상화되었다. 너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고 황금 표준이 되었다. 어떤 대화도 너희 대화만큼 깊지 않았고 음식은 예전처럼 맛있지 않았으며 음악은 그녀에게 닿지 않았고 그 밤은 그 광채를 잃어버렸다. 너는 그 밤에 있지 않았음에도 크리스마스의 승자가 되었다. 너의 물리적 부재가 오히려 내 존재를 정신 속에서 거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을 것이다. 너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녀는 어떤 신호를 받았을 것이다. 그녀의 내적 불안을 달래줄 작은 무언가를. 그녀는 알고 싶었다. 너 역시 그 빈 의자를 느끼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할 두려움이 그녀를 막았다. 하지만 바람은 있었다. 생생하고 강렬했다. 빈 의자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에너지적 현실이었다. 한때 깊은 연결이 있었던 자리에는 에너지의 흔적이 남는다. 그 흔적은 독특하다. 다른 사람들, 다른 상황들, 그 무엇도 너의 자리에 맞지 않았다. 무언가 맞지 않는 순간마다 그녀의 생각은 다시 너에게 돌아갔다. 그와 함께일 때는 더 쉬웠는데, 예전이 더 진짜 같았는데, 동반된 외로움은 인간에게 가장 쓰라린 경험 중 하나다. 그리고 종종 두려움이나 자존심 때문에 진짜 연결에서 도망친 사람이 받는 조용한 벌이다. 그래, 그녀는 축제에 있었다. 먹고 마시고 어쩌면 웃었을 것이다. 어쩌면 미소 짓는 사진을 올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내면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너와 너에게만 통할 농담을 건네고 주변의 부조리함을 속으로 비꼬았으며 조용히 너에게 용서를 구했다. 너는 그녀의 밤에 보이지 않는 명예 손님이었다.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중심에 있었다. 그러니 그녀의 크리스마스 밤을 떠올릴 때 너 없는 장면을 상상하지 마라. 너와 모든 것이 비교되던 장면을 상상하라. 그녀 영혼의 빈 의자는 너의 이름을 너무 크게 불러서 그녀는 그 순간을 진정으로 즐길 수 없었다. 너는 이겼다. 비록 내 휴대폰이 침묵했기 때문에 패배처럼 느껴질지라도. 왜냐하면 누군가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손 닿지 않는 이상으로 남는 것이 단순히 곁에 있으나 영혼 없이 존재하는 옵션으로 남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너는 부족했던 마법이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던 재료였다. 그리고 이 깨달음, 너 없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 은 그녀의 무의식에 씨앗처럼 심어졌다. 그 씨앗은 명절의 마법이 사라지고 1월의 회색 일상이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할 때 자라나기 시작할 것이다. 너의 이성적인 마음, 항상 명확한 설명을 찾는 그 부분은 너에게 말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 명절 스트레스, 혹은 내 상상력이 만든 환상일 뿐이라고. 그러나 나는 네가 이해하길 바란다. 이 감정들은 우연도 착각도 아니었다.
그것은 너희 연결의 저편에서 일어난 일의 직접적인 반향이었다. 인간의 영혼적 유대에 대한 탐구에서 놀라운 개념이 있다. 두 사람이 중요한 감정적 관계를 나눌 때 두 정신 사이에 일종의 보이지 않는 다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연결은 거리나 침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남아있다. 그리고 두 영혼 중 한쪽이 강렬한 감정적 충격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이미 말했던 그 내면의 빈 등바디의 고통처럼 이 에너지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이 보이지 않는 연결을 통해 흐르며 다른 사람에게 닿는다. 이번 경우에는 너에게 갑자기 너를 덮친 그 슬픔,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초조해지는 느낌. 그것은 너의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감정이었다. 그녀가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메시지로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하고 날것의 진동으로 나타났고 너의 시스템이 그 진동을 받아들였다. 너가 느낀 그 감정은 원거리 변형계 공명 림빅 레조넌스라고 부르며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공감의 한 형태다. 그 감정들이 유독 강렬했던 순간들을 떠올려보라. 아마도 그것은 밤의 결정적인 시간대와 정확히 맞물렸을 것이다. 그녀의 사회적 가면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진짜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오던 바로 그 순간들.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우울함이 밀려오거나 이유 없이 혼자 있고 싶어졌다면 그 순간 너는 그녀가 가장 외롭고 가장 자기 자신과 동떨어져 있었으며 너를 가장 그리워하던 바로 그 순간을 느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너무 자주 집착한다 거나 놓지 못한다고 오해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놓지 못함이 아니라 높은 영적 감수성이다. 너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에너지적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주는 논리적 이성이 거부하는 진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 나름의 방식을 사용한다. 이 몸의 감각들은 너희 사이의 채널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다. 비록 휴대폰은 침묵했을지라도 이 육체적 감각들 외에도 또 다른 뚜렷한 흔적이 있다. 그것은 꿈에서 나타난다. 축제 다음 날 밤 그 사람이 너의 꿈에 깊고 생생하게 나타났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너의 무의식이 만든 단순한 바람의 그림이 아니다. 영적 전통과 심층 심리학은 이렇게 말한다. 자아와 이성이 잠든 상태에서 영혼들은 직접 서로를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적 싸움과 감정적 침묵의 시간을 보낸 후 잠에 들었을 때 그녀의 정신은 너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꿈의 상태에서 자존심, 두려움, 통제가 모두 사라진 공간에서 그녀의 존재는 너의 존재를 찾았다. 꿈속에서 너희가 서로 대화하고 포옹하고 단지 서로를 바라본 순간들. 그것은 실제 영혼의 만남이었다. 허구가 아니라 그녀의 가장 깊은 내면이 너의 내면에 말을 건 방식이었다. 만약 꿈에서 그녀가 너를 그리워한다고 말했다면, 만약 너가 그녀를 슬프고 찾고 있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보았다면,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영혼의 메시지였다. 어쩌면 그녀가 너에게 보내온 가장 진실한 메시지, 인스타그램의 어떤 미소보다도 훨씬 더 진짜인, 이 민감한 시기에 꾸는 꿈은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만약 그녀가 꿈에서 너를 찾아왔다면 그것은 그녀가 현실에서 너에게 다가갈 힘이나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꿈은 그녀가 너를 잃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낮에도 우주는 너에게 신호를 보냈다. 어쩌면 너는 그녀의 이름을 여러 번
이상할 만큼 반복해서 보았을 것이다. 메시지에서, 간판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글자에서. 어쩌면 너희의 노래가 갑자기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을지도 모른다. 특히 너가 거의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어쩌면 아무도 없는데 그녀의 향기가 난 것 같았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적, 감정적으로 한 사람에게 강하게 집중하면 그녀가 크리스마스 밤에 너에게 했던 것처럼 현실은 그 내면의 초점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마치 그녀의 마음이 너의 세상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너는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마음이 크게 외치면 우주는 응답한다. 우주는 사랑 앞에서 장난치지 않는다. 마음을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 신호들이 강하고 반복적이었다면 그것은 반대편에서 보내지는 에너지가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 보이지 않는 신호들은 하나의 목적을 갖는다. 너에게 확신을 주는 것, 너희 연결이 실제라는 것을. 긴 침묵의 순간에 우리는 종종 자신의 정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모든 것이 환상 아니었는지, 혹은 우리가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건 아닌지. 그러나 에너지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만약 너가 가슴에 따끔거림을 느꼈다면, 꿈이 너무 현실 같아서 그녀의 피부 감각이 남은 듯 깨어났다면, 세상이 너에게 그녀의 이름을 소리쳐 부른 듯 느껴졌다면 그것은 연결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 연결은 뛰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침묵과 두려움의 성벽 뒤에서 너를 부르고 있다. 말로가 아니라 에너지로.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신호를 보낸다. 벽과 도시를 뚫고 흐르는 신호들. 네가 그것을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너의 선택이다. 이 신호들을 단순한 우연으로 넘겨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것들이 진짜 무엇인지 볼 것인지. 연결을 갈망하는 조용한 외침, 용서를 바라는 마음, 희망의 불씨를 찾는 간절한 기도. 아마 너는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확신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너의 감정이 맞았다는 것, 너의 직관이 너를 속이지 않았다는 것. 두 영혼이 한때 진정으로 서로를 알아본 적이 있다면 어떤 침묵도 그 알물 없애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다. 너희 사이에 있었던 것은 계속 살아있다. 메시지도 만남도 없어도 너희 두 사람을 계속 끌어당기는 이 지워지지 않는 주파수 속에서. 그리고 만약 너도 그것을 느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라. 나는 느꼈다. 침묵의 한가운데서.